막쌤의 장편한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변비약 잘못 먹다가 피똥 쌉니다. 평상시에 화장실에 얼마나 자주 가세요? 혹은 얼마나 오래 앉아 계세요? 이 사람의 삶과 있어서의 정말 직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배변 활동은 이 인상을 막 찡그리거나 막 힘들어하면은요, 정말 삶의 질이 극도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가서 문제였죠. 하루에 평균 7번에서 8번, 심했을 때는 하루에 15번 가까이 설사를 할 정도로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완전히 틀어져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좀 어떠신지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변비에 대한 부분, 요거 테스트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8개 중에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2, 3일에 한 번 배변 활동을 한다. 힘을 줘도 안 나온다. 화장실에 5분 이상 머문다. 변이 너무 딱딱하게 느껴진다. 잔변감이 남아있다. 아랫배가 묵직한 느낌이다. 소화가 더디고 더부룩하다. 배변 활동 시 손으로 눌러야 나온다.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이 보통 아침에 이제 화장실 갔을 때 혹은 출근하고 나서 정말 기분 좋게 막 야!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막 찌뿌둥한 얼굴로 막 속이 불편하면서 잔변감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거나 혹은 기분 낙차 폭에 있어서 큰 좋은 효과를 보지를 못하고 자꾸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변비약을 먼저 찾으시는 게 아니라 변비가 생기는 이유에 대한 부분, 원인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한번 내가 변비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이야기한 걸 토대로 체크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로 효소가 부족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효소가 부족하다는 건 유통기한이 길거나 초가공된 식품들을 자주 섭취하는 것. 만성 스트레스나 혹은 자주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위장간의 운동 저하, 이를 통해서 미생물의 균형이 틀어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식이섬유 섭취의 부족으로 인해서 장내 균형이 한쪽으로 틀어집니다. 음주를 하거나 합성 감미료가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섭취를 하거나 목이 마를 때는 좀 시원한 물 혹은 정수나 미온수를 드셔주셔야 되는데 달달한 음료수를 드신다든지 혹은 주스를 드신다든지 차를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미네랄 섭취가 부족해질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한 5개 정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5가지가 전체 하는 일이 뭐냐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한쪽으로 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변비가 생기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지만 그중에 제일 첫 번째는 유익균의 군집이 우세한 게 아니라 유해균의 군집이 우세하다 보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미생물들이 음식을 분해시켜요. 즉 소화와 발효를 시키고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미생물의 종류가 부족하거나 미생물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수가 부족했었을 때 혹은 한쪽으로 편향이 됐었을 때에 밖으로 뱉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 뭘 권유해요? 변비약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국에 가면은 변비약 정말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어떠한 종류의 변비약이 있는지 한번 이미지로 한번 볼까요? 크게 4가지를 보셨죠? 연변화제, 삼투압성 완화제, 거기에다가 자극성 완화제, 마지막으로 이 팽창성 완화제를 보셨는데 공통점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내 점막을 자극시킨다는 게 하나 있고요. 2번째로는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장 속에 누가 살고 있다 그랬죠?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점막을 자극한다는 것은 누구를 괴롭히는 겁니까? 미생물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식생활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미생물의 군집이 올바르게 균형을 잡혀 있는 상태면 모르겠지만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장내 점막에다가 강하게 자극을 준다? 이랬을 때에는요, 내가 변을 보고 싶어도 극심한 변비가 있을 때 변비약을 먹는데 얘가 안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디로 올라오는지 아세요?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극심한 복통, 통증을 유발을 하거나 팽만감을 유발을 하거나 끊어질 듯한 이 아픔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비약을 잘못 드셨을 때 함부로 드시는 거 아니에요. 특히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 계시죠.
좀 위험한 상태에서 개복 수술을 하시거나 뭐 외과적인 수술을 하셨을 때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하죠. 감염을 예방해야 되니까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장 속 미생물 생태계 균형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겠죠. 이럴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음식과 그리고 발효식품 혹은 발효식품과 우리가 보조제로 섭취하는 유산균들을 조금 꾸준하게 그리고 조금 과하게 얘기 드리면 메가도스로 드셔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류가 많아야 되는 장 속에 편향적으로 미생물이 자라나다 보면 자리를 잡다 보면은 아무리 음식을 먹은들 밖으로 뱉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양한 음식을 섭취해 주시면서 발효식품을 함께 친근하게 지내주시면서 규칙적인 운동 생활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알고 먹으면 약이 되지만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됩니다. 변비약 함부로 선택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요.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복통 때문에 혹은 변비 때문에 고생하신다고요? 약을 먼저 찾기 전에 음식을 찾아주시고 좋은 것을 찾기 전에 안 좋은 습관은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